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A매치 기간 중에 리버풀,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놀드 쪽의 뉴스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놀드의 레알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리버풀 1티어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조이스가 레알 마드리드와 아놀드의 계약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막타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노, 이 언론인도 레알 마드리드와 아놀드의 거래가 시작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잉글랜드 쪽 1티어라고 불리는 온스테인이라는 언론인이 있습니다. 온스테인은 트위터를 많이 올리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만 올리는 사람인데, 온스테인 역시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랑 계약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온스테인의 얘기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놀드를 2년 동안 모니터링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아놀드가 합류할 수 있게 많은 것들을 시도했다, 요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거래가 확정됐다, 아놀드가 이적할 것이다, 요런 얘기는 안 써 있고요. 계약이 시작됐다, 요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른데 스페인 쪽,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랑 가까운 쪽이겠죠. 그쪽에서는 아놀드의 영입을 자신하는 어투로 말하는 게 많고요. 잉글랜드 혹은 유럽은 거래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어투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투와 별개로 각종 1티어들이 동시에 얘기했다는 게 아놀드의 레알행이 가까워졌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한 사람만 올렸다 이러면 좀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잖아요. 뭐 자기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고 거짓된 정보를 들은 걸 수도 있고 뇌피셜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각종 1티어들이 동시에 비슷한 소식들을 얘기한다는 건 신뢰성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 행이 가까워지면서 리버풀이나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아놀드와 이별이 달갑지 않은데요. 왜냐면 아놀드는 리버풀의 상징과도 같은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골뉴스 출신입니다. 성골뉴스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말씀드리면, 일단 팀그로운, 홈그로운을 충족하면서 선수 등록 규정에 한 칸을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 같은 데는 팀그로운, 홈그로운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명수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수들은 주전일수록 좋겠죠. 팀에서 어차피 쓸 건데 행정 규정까지 만족을 시켜준다면 일석이조니까요. 또 심지어 로컬보이입니다. 로컬보이는 리버풀에서 나고 자란 걸 얘기하는데요. 리버풀에서 나고 자랐고 리버풀 유스에 입단했고 리버풀 1군에 데뷔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완전 리버풀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리버풀의 정체성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금전적으로 보면 장부상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유스는 사실상 공짜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선수를 다른 팀에서 이적료 주고 데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공짜 생성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놀드를 판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거기서 얻은 이적료가 순수 플러스로 찍히면서 장부상에서 많은 이득들을 볼 수 있고요. 다른 데서 좀 손해를 봐도 괜찮은 그런 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놀드가 자유계약으로 떠나게 되면서 이적료로 인한 장부상 이득은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런 성골뉴스인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다는 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이 아놀드의 세레머니가 리버풀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었죠. 0809 시즌에 제라드가 올드 트래포드에서 PK 득점을 하고 나서 카메라 키스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경기가 리버풀이 4대1로 이겼는데 토레스가 비디치랑 경쟁해서 공 뺏고 마무리했던 그 경기입니다. 그리고 24-25 시즌에 리버풀이 맨유 홈에서 3대0으로 이겼을 때 그때 아놀드가 골을 넣고 카메라 키스를 했어요. 근데 이 아놀드의 골은 취소되긴 했습니다. 오프사이드로. 어쨌든 이제 아놀드가 제라드와 비슷한 세레머니를 하면서 리버풀의 레전드 제라드, 이 선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놀드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마침 올드 트래포드고 나는 그냥 리버풀 선수로서 제라드 좋아해,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지하게 제라드의 그런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는 아놀드가 리버풀에 충성심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죠. 그런데 리버풀 보드진이 아놀드를 막 방임한 건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리버풀 보드진은 여러 번의 재계약 시도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놀드가 리버풀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보드진이 훨씬 더 잘 알고 있겠죠. 여러 번 재계약 시도를 했다는 거는 그 재계약 시도가 들어갈 때마다 주급이나 복지 같은 측면에서
점점 늘리면서 재계약 시도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놀드는 레알 마드리드 행을 선택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로마노에 의하면 아놀드의 급여가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즉 아놀드는 돈 때문에 리버풀과의 재계약을 거절한 게 아니고 정말로 레알 마드리드가 가고 싶었던 거다, 요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세팅이 된 거죠. 순수하게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열망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소식입니다. 그럼 제가 추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 뇌피셜이고요. 아놀드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놀드가 레알 마드리드로 왜 가고 싶었을까? 첫 번째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상징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레알 마드리드 관련 컨텐츠를 할 때 많이 언급을 드렸던 거긴 한데,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거의 선수들의 커리어의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팀이잖아요.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가장 많이 했고요.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 가면은 우승컵을 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의 워너비 클럽이고요. 레알 마드리드의 위상 역시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음바페, 비니시우스, 모드리치, 발베르데 이런 최고의 선수들과 같이 뛸 수 있다는 그런 혜택도 있는 거죠. 그리고 리버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놀드는 리버풀에서 할 수 있는 우승을 거의 다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우승, 리그 우승, FA컵 우승, 리그컵 우승, 커뮤니티 실드 우승, 그런 우승들을 한 번씩 다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클롭이라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지난 시즌을 끝으로 떠났죠.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원인도 없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또 마지막, 그냥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놀드가 리버풀에서 어떤 업적들을 이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368경기에 나와서 26골과 9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요. 지금 제 왼쪽에 있는 아놀드의 커리어표를 쭉 봤을 때 제가 이 도움 부분에만 하이라이트를 해놨거든요. 보시면 뭐 도움이 15개, 15개, 9개, 거의 10개 언저리에서 도움 기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놀드의 포지션이 윙어가 아니라는 거, 미드필더가 아니라는 거, 바로 사이드백이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아놀드는 개인상도 많이 수상했는데요. 리그 베스트 3회 정도 수상했고요. 월드 베스트에도 들어간 적이 있고, 프리미어리그 영플레이어 상도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또 기록상으로도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단일 시즌 도움 역대 1위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수비수 통산 최다 도움 역대 1위 64개고요. 이 기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전성기에 진입하는 나이지만 리버풀에서 아주 많은 걸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리버풀에서 아놀드가 어떤 것 때문에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아놀드는 아놀드 자체로 위력적인 공격 전개 채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숙한 데서 시작할 수 있죠. 리버풀에는 후방 자원 중에 킥 좋은 선수가 2명이나 존재하고 있어요. 반다이크와 아놀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버풀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가했을 때 아놀드, 반다이크의 킥이 정확하게 한번 떨어지면 상대를 한 번에 바보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풀백에서도 플레이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상대 공격수 내지는 위쪽의 선수가 수비에 대한 긴장감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아놀드를 견제하러 선수단 전체가 더 깊숙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게 되면 상대 센터백 라인도 같이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생기는 뒷공간, 아놀드의 킥으로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 같은 유형의 풀백이 없습니다. 후방 플레이메이커 같은 풀백인데 일단 프리미어리그 내에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돈으로 살 수 있는 유형의 선수가 아닙니다. 또 데드볼 상황에서도 큰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죠. 코너킥, 프리킥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나 직접 프리킥 능력도 좋아서 출전에 있으면 위협적인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라인에 있는 살라의 공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놀드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이 살라가 가장 측면에서 라인 따라서 뛰면 아놀드가 그쪽으로 감아서 때려 넣어주면서 살라에게 단독 돌파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아놀드가 살라의 공격력도 극대화해준 그런 부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렇게 아놀드가 나가는 게 거의 확정시 되면서 이적 시장이 되게 머리가 아파졌어요. 그런데 그나마 리버풀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하나 들려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풀 1티어 언론인 폴 조이스가 이제 반다이크, 모하메드 살라는 재계약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살라, 반다이크 둘 다 좋은 선수지만 저는 이 반다이크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리그 우승 같은 장기 레이스에는 핵심 수비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거기에다가 반다이크의 클래스라면 정말 말이 다르겠죠. 일단 살라, 반다이크 이렇게 두 명을 지키는 건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걱정거리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일단 레프트백의 로버트슨과 치미카스 둘 다 이번 시즌 좋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쪽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 시나리오를 얘기해보자면 본머스의 케르케즈가 리버풀과 좀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케르케즈를 영입하면서 치미카스를 매각하고 로버트슨 케르케즈 체제로 가면서 점점 더 케르케즈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그림이고요. 스트라이커 누네즈 좋다. 이 선수들은 최근에 리버풀이 잘 안 될 때 한계점들을 보여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이 진정 계속해서 우승을 원한다면 스트라이커진에도 변화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잉어는 학포와 디아스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디아스에 대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디아스도 매각하고 다른 선수로 바꾸면 좋겠지만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자리보다는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는 한 세모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바꾸면 좋고 아니어도 다른 데가 더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드필더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엘리엇하고 엔도를 지금처럼 안 쓴다고 했을 때는 또다시 다음 시즌을 소맥, 커피 이렇게 4명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엇, 엔도를 지금처럼 안 쓸 거라면 미드필더도 한 명 영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센터백인데요. 사실 센터백이 지금 반다이크, 코나테 이렇게 두 명이 부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반다이크나 코나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부상을 당한다면 3옵션 센터백이 경기를 치를 겁니다. 그런데 지금 3옵션 센터백은 콴사나 고메즈로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반다이크, 코나테와 실력적인 격차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센터백도 영입이 가능하다면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해서는 왼발잡이 어린 선수로 영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트백. 원래 아놀드, 살라, 반다이크를 제외하더라도 요 정도의 영입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놀드가 나가게 되면 라이트백에 대한 고민이 좀 심해집니다. 일단 라이트백을 볼 수 있는 선수는 브래들리, 조고메즈, 콴사인데요. 콴사는 사실상 땜빵이라고 봐야 돼서 요거를 메인픽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브래들리, 조고메즈 이렇게인데 브래들리는 잔부상이 좀 많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완벽한 풀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고메즈 역시 수비적인 옵션은 될 수 있지만 아놀드 같은 그런 역할은 해주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리버풀이 이 라이트백을 그대로 갈지 혹은 주전급을 한 명 영입할지 혹은 브래들리를 주전으로 생각하면서 서브급 자원을 한 명 데려올지 뭐 요런 거에 대한 고민이 추가적으로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이적 시장이 되게 머리가 아플 것 같고 보드진이 엄청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많은 위치를 한 번에 하는 게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강도로 일을 할지 요것도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이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놀드가 투입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장면은 역습 과정에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상대팀이 공격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아놀드에게 공이 가면 아놀드가 앞쪽 쓱 보고 음바페, 비니, 호드리고 뛰네? 빵! 그러면 누군가 그걸 잡고 득점. 아놀드의 킥력과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의 개인 능력 이런 게 합쳐지면 얼마나 무서워질지 상상도 안 갑니다. 또 이제 아놀드가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수비력인데요. 수비력 역시 지금 오른쪽 풀백의 주전이라고 볼 수 있는 바스케스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비력이 아쉽더라도 오른쪽 미드필더에 발베르데가 있기 때문에 협력 수비 그리고 같이 끊어주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놀드는 자신의 장점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르발, 바스케스 요렇게 레알의 라이트백 2명이 있는데 카르발이 현재 장기 부상으로 못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카르발 복귀했을 때 카르발, 아놀드 이렇게 같이 쓰면서 점점 아놀드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대체가 되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 시즌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리버풀도 우승이 확정적이긴 하지만 확정은 아니죠. 그래서 아놀드가 아직은 필요한 시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아놀드가 경기를 뛸 때 부담감과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 남은 2달 정도가 아놀드에게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